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송광유 고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시간에 유효립 사건이 일어났던 1628년 인조 6년에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유효립 사건은 본인이 직접 역모를 했던 사건이었고, 이 송광유 사건은 고변이었습니다. 역모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일러 바쳤던 사건인데, 결과적으로는 무고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역모를 했던 건 아니었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좀 주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인조대 같은 해에 이렇게 연달아 사건이 일어났다. 인조대에는 이렇게 같은 해 두 사건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역모, 실제 역모 또는 역모를 했다는 고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인조대 초반에 인조 정권이 상당히 취약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반정을 통해서 서인, 그리고 이제 남인의 일부 세력과 연합해서 집권했던 이제 인조는 사실은 자기가 무너뜨렸던 광해군에 비하면 상당히 그 정통성이 좀 취약한 그런 존재였죠. 광해군은 물론 적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뭐 선조는 그 정비 사이에서는 아이를 거의 못 두다가 나중에 뭐 광해군이 다 큰 뒤에 광해군보다 어린 임목대비를 통해서 그 영창대군을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광해군은 뭐 세자 역할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러한 이제 그런 이제 군주였던 데 비해서 인조는 사실은 뭐 반개나 마찬가지였죠. 뭐 선조의 이제 손자뻘이긴 합니다만, 손자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정권에 좀 취약한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조대에는 이런 사건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고 사건이라는 것을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무고라는 것은 거짓으로 고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팩트는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무고 사건을 주목을 하느냐? 무고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그러니까 실제 팩트와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실제 팩트를 가려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살펴봐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송광유 사건은 그 윤운구라고 하는 사람이 역모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고변을 해서 일어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고로 밝혀집니다만은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이제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송광유가 윤운구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입니다. 근데 상당히 좀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좀 길지만 천천히 뭐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가 누릴 나라의 복은 300년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지금 대략적으로 따지면 300년이 지났다. 또 진인이 이미 나왔다. 어떤 술서, 뭐 참서 같은 거죠. 술서에 이르기를 하늘이 사람을 내리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라고 쓰여 있었다. 여기서 천우인 기국 필망 그렇게 됐어요. 이 우는 이제 비우자예요. 근데 이제 비는 그러니까 천우인 하늘이 사람에게 비를 내린다. 근데 이제 우는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니까 이 우라는 것은 이 비의 뜻을 가진 우라는 글자는 내린다는 강자와 같다. 그러니까 하늘이 사람을 내린다. 천우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왜 하필 이 천우인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이때 아마 그 창성 지방에 우박이 내렸는데 굉장히 큰 우박이 내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우박이 모양이 사람 머리 모양 같은 우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심이 흉흉해졌겠죠. 지금도 뭐 요즘에 기상이변으로 우박 같은 거 많이 떨어지고 하면 또 되게 큰 우박들도 막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뭐 사람 머리 모양 같은 우박도 있겠죠.
이 사람 머리 모양의 우박이 내렸다. 이게 바로 천우인, 하늘이 우박을 사람에게 내렸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늘의 기운을 보고, 그 천기라고 하죠. 하늘의 기운을 보고 이제 길할지 흉할지를 이제 점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름답구나. 남산의 기운이 울창하도다. 라고 점을 치는 사람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석을 하자면, 신하가 왕성해지고 임금이 쇠약해질 징조다. 라는 것입니다. 왜? 비록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더라도 남산에 목멱산이죠. 서울의 남산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무성한데 남산의 기분에 울창하다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소개할 허의, 이 허의라는 사람의 어릴 적 이름이 남산이다. 지금 허의라는 사람 이름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허의라는 사람의 이름이 남산이다. 그러니까 남산이 울창하다는 것은 목멱산, 자연 환경으로서의 남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허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인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바로 이 허남산, 즉 허의가 번창해서 왕성해진다.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허의가 이제 진인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간지와 관련된 또 그런 것들이 역시 또 등장을 합니다. 참서에 이르기를 사축허다인 오미낙당당이라는 말이 있다. 사축허다인이라는 것은 사축은 이제 뱀과 소죠. 그러니까 사축. 사와 축은 바로 이어진 간지가 아니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니까. 그럼 사축은 무슨 의미냐? 허의가 태어난 해가 1601년, 선조 34년, 신축년입니다. 사축허다인. 이 사에 대해서 또 나중에 아마 설명이 나오는데요. 사축허다인, 사와 축과 관련 있는 허씨 다인. 다는 많을 따자입니다. 많다는 것은 큰 대자와도 통하죠. 크다는 것과. 대인이라는 겁니다. 허는 대인이다. 축은 아까 신축년. 사는 뭐냐? 이 허의가 떨치고 일어날 해. 4년에 떨치고 일어난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미낙당당. 오의해와 미의해. 오와 미는 이어진 해죠. 그러니까 오의 해에 걸리든 미의 해에 걸리든 한 해만 이제 걸리면 되는 거죠. 낙당당. 즐거울 낙이죠. 즐거움이 당. 대단하다. 당당하다. 대단하다. 쉽게 얘기하면 신축년에 태어난 허씨 대인이 4년에 떨치고 일어나서 오미년에는 아주 즐거움이 대단하다. 이룰 걸 다 이룬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 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무슨 이제 절구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는 이제 절구질할 때 아니면 도리깨질할 때 여러분 뭐 지금이야 도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타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공장에서 기계적으로 정미소나 그런 데서 하니까 요즘에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많이 했죠. 뭐 콩, 깨 그런 것들은 이제 도리깨를 해서 털고 절구해서 또 벼 같은 것들을 이제 찍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때 어떤 소리를 냈느냐? 이씨 그랬다는 거예요. 이씨는 요즘에도 그냥 뭐 감탄사로 쓸 수 있는 말이죠. 옛날엔 이제 절구질이나 도리깨질 할 때 이씨 그랬는데 지금은 허야 그런다는 겁니다. 또 일할 때 허야라 그러기도 한다는 겁니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냥 한글 음만 가지고는. 그런데 이씨라는 것은 조선왕조의 성씨인 이씨를 얘기한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허야라는 것은 허이다. 그런 거죠. 허이다. 허야. 야는 이제 이끼야자 어조사니까.
허다, 허이다라는. 심지어 허야라라는 말도 있다고 했죠. 허야라는 건 뭐냐? 야라라는 것은 나라를 뜻한다. 야라, 나라 발음이 비슷하죠. 허야라라는 것은 허의 나라다 그런 의미죠. 결국 허가의 나라를 이야기한다. 이건 그럼 왜 백성들이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그 추임새로 허야라 하느냐, 허씨 나라를 이야기를 하느냐? 모든 백성들이 허씨를 추대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제 송광유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를 가지고 살펴보자면 비록 삼척동자라도 허가가 임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굉장히 길게 소개를 했죠. 이 씨가 가진 복록이 300년이다. 이때가 거의 이제 그 건국한 지 300년 가까이 될 때니까요. 또 남산이 울창하다. 허씨가 또 신축년에 태어나서 사시에 떨치고 일어나 오미년에 즐거움이 당당할 거다. 또 절구질할 때 이씨 하다가 지금은 허야라 그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가 그 윤은구가 송광유에게 영모에 동참하기를 권유하면서 언급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윤은구가 송광유에게 언급했다는 것 자체는 팩트가 아니죠. 왜? 윤은구는 이제 그 모반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송광유가 고변했다는 것을 나중에 자백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윤은구가 얘기한 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왔던 내용들은 전에 있었던 것과 유사한 내용도 많고 또 그 뒤에 또 영향을 준 그런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이 모의의 주인공, 허씨의 나라 주인공이라고 했던 허남산인 허의라는 사람은 그 당시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모의에 가담한 적은 없었고요. 28살이었던 그 유학 신분이었어요. 유학은 이제 유학 그 유교 학문을 업으로 하는 그런 이제 직역 중에 하나죠. 여기서 우리가 무고니까 없었던 일인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곰곰이 따져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보입니다. 일단 시기적으로는 조선 왕조가 망할 때가 되었다. 아까 복록이 300년이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선 왕조가 망할 때가 되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서의 내용이 이제 그렇게 나왔다. 참서야 조작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이제 많이 퍼져 있었다라는 게 또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 망할 근거 중에 하나로 자연재해를 드는 거죠. 창성에 이제 우박 내린 사건. 이거를 이제 천우인 그런 표현을 써서. 그리고 그런 또 참서를 근거로 해서 가까운 시기에 간지를 끌어들입니다. 사축허다입니다. 사축년에 허씨 대인이다. 그러니까 신축년에 태어나서 이제 4년에 일을 벌일 대인이다. 오미 낙당당. 오미년에 즐거움이 대단하다. 근데 이 해가 실제로 이 송광유의 고변과 다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해입니다. 아까 이제 허이가 이제 신축년, 선조 34년, 1601년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게 무진년인데, 그때 고변한 게 무진년 12월입니다. 그럼 12월이면 바로 다음에는 기사년, 4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2월이니까 이제 곧 올 그 해에 허씨가 대단하다라는 거고요. 그 4년의 다음이 뭡니까? 바로 5년 미년이죠. 당연히 이제 4년에 이제 떨쳐 일어난 허이가 5, 미년에는 당당하다, 대단하다, 당당하다. 뭐예요? 권력을 잡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허이가 권력을 잡는다. 그 이듬해부터 해서 쭉 권력을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윤은구가 했다라고 이제 조작하면서 고변을 한 거죠. 딱 맞춰서 이제 고변을 한 거가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무고였기 때문에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해프닝이었다라고만 한다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무고의 내용이 나중에 정감록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감록 중에 하나인 이제 감결과 함께 정감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인용되는 자료가 사만살림비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만살림비기에 임신년기, 임진년천, 오미낙당당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임신년에 일어나 임진년에 천도하고 오미년에 즐거움이 대단하다. 그 이제 임신년기, 임진년천은 뭐 그 뒤에 나중에 이제 정감록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뭐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오미낙당당이라는 말은 너무나 정확하게 결국은 이건 뭐예요? 임진년, 진년 다음에 오미, 진년과 오년, 미년은 2년 차이죠. 2년, 3년 차이죠. 중간에 4년이 있고. 그러니까 이 임진년에 천도하고 그 뒤에 즐거움이 대단하다. 근데 하필이면 오미낙당당이라는 표현. 만약에 이 송광유 사건이 그대로 묻혔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정감록에 이러한 사건이, 이러한 그 대목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송광유의 사건이 그 뒤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어떤 이런 사건들은 갑자기 돌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맥락을 가지고서 이어지고 있어서 저변에서 참언 참서의 형태로 이제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인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등장을 해요. 진인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제 정감록을 소개했던 그런 영상에서 원래 이제 이 사전적으로 이제 도교 용어라고 그랬죠. 뭐 도를 깨쳐서 깊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뛰어난 능력을 가진 뭐 구세주, 메시아처럼 이제 인식이 됐다고 하는데, 그 당시 이 중국에서는, 중국뿐 아니라 이제 중국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는 진인하면 그 천명을 받아서, 하늘의 명을 받아서 천하를 통일하는 황제를 진인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진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새로운 군주, 즉 역성혁명의 주인공이 이제 진인이 되는 것이죠. 이 송광유 고변 사건 이전에는 뭐 유효립, 정예립 이렇게 쭉 올라가도 참선은 인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진인이라는 표현, 그리고 진인의 존재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인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것만 해도 이 송광유 사건이 갖는 의미를 알 수가 있고요. 진인에게는 어떤 신비감 또는 특별한 용모 이런 게 좀 필요했어요. 그래야 또 좀 그럴듯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송광유는 이 허의의 아들을 그러한 진인으로 묘사를 합니다. 허의가 이제 천녀, 하늘의 여인이다. 뭐 어디에서는 천녀라고도 나오고 어디에는 또 선녀라고도 나와요. 선녀나 천녀나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제 여인이죠. 허의가 천녀를 만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애가 임금의 관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송광유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송광유가 고변하면서 정부에 이야기했던 것은 이 허씨 진인을 내세워서 이 윤은구 등 일파가 이 허씨 나라로의 역성혁명을 추구했다라는 것이 이제 별난의 요지예요. 그런데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내용 자체는 사실이 아니었죠. 즉 이 고변 자체가 무고였기 때문에 뭐 이 참소의 내용도 사실은 뭐 참소라는 게 지금처럼 무슨 ISBN 모두 받아서 정식으로 출판하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했음이 분명한데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미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즉 송광유가 아무런 근거 없이 혼자 창작해서 참소 내용을 조작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허의의 아들이 신통하다, 그런 소문이 그 당시에 유포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와전이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허의라는 사람도 실존 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체가 이제 불분명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허의를 붙잡아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허의의 진술 내용은 약간 좀 약간 허무했는데요. 자기가 이제 하룻밤 그 창기,
지금은 좀 장녀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무슨 그런, 원나잇 스탠드 같은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창기와 이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다. 자기 이제 하룻밤 관계는 했는데 자식이 없었다. 그런데 그 창기가 나중에 죽은 뒤에 소문이 이상하게 퍼지더라. 그 창기를 선녀라고 하고, 또 낳지도 않은 아이가 신통한 아이라고 부풀려져서 이야기가 돌더라. 이게 이제 허이의 얘기예요. 허이 본인이 자기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소문이 돌아서 자기도 좀 이상했다라는 그러한 이제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허이가 이제 낳지도 않은 아이가 신통하다더라라는 소문이 이상하게 퍼지는 것을 송광이가 와서 들었겠죠. 그리고 지난번 이제 그 유해립 사건에도 이제 허 씨가 나왔었으니까 그러한 같은 해 일어났던 유해립 사건에 가담했던 허 씨와 어떻게 마침 이제 허이에 대한 소문을 든 송광유가 이걸 결합시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진인설과 결부시켜서 무고에 이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허이가 천녀 사이에서 비범한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이 실제로 그 지역에 퍼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노동요에 이씨, 허야라 이런 거 거론한 것도 실제로 당시 일부 전해지던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이씨 왕조가 끝날 때가 됐다. 그럼 이씨 뒤는 누가 될까? 여기서 이제 허 씨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부 당시에 전해지던 얘기를 채용한 거죠. 전혀 이씨, 허야라 이런 것들을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이 하지 않았는데 송광유가 그냥 만들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즉 송광유가 이렇게 이것을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서 꾸며내기 이전에 체계화되진 않았지만 민중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유포되던 허씨 진인설이 있었는데 이거를 송광유가 무고에 이용해서 모반으로 각색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이제 무고의 대상이 됐던 유른군은 이 송광유와 원한이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조사 뒤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지니까 이제 유른군은 풀려나고요. 사실은 모반의 이 대상이 되면 아주 대역죄 중에 대역죄죠. 모반의 주모자가 되면 허이도 그래서 당연히 붙잡아서 조사를 했는데 허이는 그저 배경으로 거론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서 조사한 뒤에 이제 석방이 됩니다. 아무튼 송광유 고변 무고 사건은 이제 이렇게 끝을 맺게 됩니다. 실체가 없는 거짓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송광유 자신은 이제 처형이 되고요. 다들 이제 윤홍구라든가 이제 허위 같은 경우는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아무튼 이 송광유 사건은 거짓이었지만 그 뒤에 조선 후기에 각종 모반이나 변란 사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일단 지인이라는 존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바로 그 첫 지인의 대상으로 거론된 성씨는 허씨였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다른 사건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